안녕하세요. 일하는 게임TV 일겜입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캡처해서 보여드린 정기 업데이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잠깐 살펴볼 건데,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이 SE증권과 CFD라는 두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나 저기 시장이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SG증권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사실은 이제 CFD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데, SE증권은 이 CFD를 거래한 증권사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저도 CFD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간단 용어 사전을 살펴보면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라는 써 있는데,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일당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제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증권사에 찾아가서 야,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CFD 계약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만 원의 40%인 4만 원을 줘요. 4만 원을 이제 증거금 또는 뭐 보증금 뭐 이런 형태로 줍니다. 주면 이제 증권사 거래소에 가서 10만 원 주고 삼성전자를 한 주 사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1만 원이 되면 만 원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 이제 증권사가 그 계약한 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반대로 줘야죠. 당사자가 증권사한테 줍니다. 근데 그 40만 원 증거금은 왜 거냐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서 돈 주기 싫어서 도망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설마 40% 이상 뭐, 왜냐면 이제 하한가가 30%니까 40%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40%는 증거금을 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금의 비율은 이제 증권 계약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다 40%는 일관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당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되는 그 일당들이 이 CFD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 몇 개가 있죠. 그 종목들을 이제 꾸준히 몇 년에 걸쳐 샀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사서 주가를 띄웠대요. 하루에 뭐 0.5%, 뭐 1% 이렇게 조금씩 띄웠다가 이제 이번 주에 얘기를 한 거죠. 나 이제 돈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약 이제 연장 안 할래. 그만할래. 그러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판 건데 그 물량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만 주 거래가 됐다면은 나온 물량만, 이 증권사에서 나온 물량만 막 5만 주, 6만 주, 7만 주, 몇 배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폭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 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많이 내려갔죠. 1.68%.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했던 금액이 주시장 전체를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은 아니라서 영향력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더 손해보기 전에 물건을 던져야죠.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SE증권이라든 도 외국계 은행이지만 CFD라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외국계 은행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물량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이 물건을 던진 것처럼 시장에는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투자자별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야, 이 외국인들이 물건을 던지고 있네, 물량을 던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빨리 던져야죠.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락한 한 주였고, 이것도 그나마 목요일 금요일에 회복한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내려갔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회복해서 1.68%만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또 굵직굵직한 사건들 살펴보자면, 수요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나름 익숙하지 않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파산했죠. 파산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거 위험해 라고 했던 은행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근데 미국 금융당국에서 좀 이제 큰 은행들한테 좀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친구들이 나름 돈을 이제 모아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 사태를 해결했다라고 했던 은행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 사건이 이제 은행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우리 뭐 다들 생각을 했는데 실적을 까보니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자, 작년 말에 이 뭐 숫자들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작년 말에 우리 고객들이 맡겼던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던 금액이 있는데 1분기 말에 까봤더니 이 금액이 반토막이 나 있더라. 뱅크런이 많이 일어났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했었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얘기까지 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사실 지금 산송장 상태랑 다름이 없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은행 사건이 대충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거 저기 뭐 시장이 불안한 건가? 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반대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거 FRB가 이번에 금리 못 올리겠네. 지난번에 한 번도 올릴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댔었는데 이거 이 정도면 못 올리지. 못 올리고 야 이거 이러면 연말에 금리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불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기대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야 이 주가에 그럼 이게 긍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이게 부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나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더 컸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영업 손실이 1조를 기록했다. 손실 날 줄 알았습니다. 손실 날 줄은 알았고 이거 뭐 다음 분기에도 손실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이 정도일 줄 몰랐고 그래서 이번 주 주가 박살났죠. 계속 사실은 요 몇 주간 몇 달간 괜찮았어요.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번 주 박살났습니다. 박살났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인가? 아니 뭐 생각보다 손실이 많이 나긴 했는데 손실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생각보다 뭐 되게 많이 난 것도 아니에요. 되게 많이 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 이제 제 계좌가 박살났죠. 제 계좌도 같이 박살났습니다. 나름 이거 플러스 5%가 뭐 이렇게 심각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6%죠. 거의 6%, 5.8%니까 이게 나름 플러스가 많이 나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많이 나 있던 종목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의 그 나름 종합 손익 구조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저한테는 CFD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보다 이 사건이 더 큰 상황.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나름 주목받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 외에도 충격받은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G증권 말 사건 때문에 이제 계속 하한가를 맞던 종목들이 하한가 행진 멈추고 나름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사건이 있긴 했지만 나는 긍정적인 일도 있었어요. 이제 해외에서 쿠팡이 좀 올랐어요. 올라서 더 샀죠. 30주에서 60주 더 샀습니다. 자, 저희 2배가 됐고요. 2배가 된 이유는 저 나름 이제 투자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5% 오르면 더 사요. 5% 오르면 나름 이제 그 상승 국면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팡을 더 샀고요. 종합적인 이제 자산 평가를 해보면 지난주 987만 3천 많이 1000만 원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더 내려갔어요. 어쨌든 거기서 또 내려갔죠. 970만. 앞자리 저희 10만 원짜리가 변했습니다. 숫자가 변해서 13만 8,136원 내려가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영향이 컸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5만 원을 하던 게 마이너스 8만 원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 모든 손실이 거의 대부분 이제 LG 디스플레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LG 디스플레이를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익을 보고 빠지려고 산 게 아니고 사실은 올해 말쯤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말쯤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말까지는 아닐 거예요. 뭐 다음 분기만 해도 충분히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겠군요. 월요일에 올라갈 저희 영상이긴 한데 제가 좀 주목하는 저희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로. 물론 한 주밖에 안 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주밖에 안 샀는데 이유는 이제 그래프 보시면 나옵니다. 나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 있는 종목이죠.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프상 지금은 살 때는 아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 주 사놓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영상은 월요일에 올라갈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나름 이번 주에 있었던 악재들은 이번 주에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까지 갈 악재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항상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왠지 이번 주는 이제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는 항상 있기는 한데, 그에 대한 것도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뭔가 희망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굳이 희망적이진 않더라도 시장 전체가 좀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